오늘 아침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던 중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릴 적엔 아무 생각 없이 강아지가 배를 만지면 좋다고 꾹꾹거리는 모습만 봤는데 이제는 그게 단순히 귀여운 행동을 넘어선 어떤 복합적인 뇌 활동의 신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일상 속에서 무심코 지나쳤던 작은 현상들이 사실은 더 깊고 복잡한 이치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말이에요. 맞아요. 지훈님. 저도 어제 저녁에 퇴근하고 나서 분명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다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익숙한 예능 프로그램을 또 틀고 있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도 이미 소파에 깊숙이 파묻혀 리모컨을 놓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알면서도 못하는 상황의 전형이 아닐까 싶었죠. 오늘은 이렇게 일상 속 작은 관찰에서 시작해 인간의 행동과 뇌과학,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경제 시스템의 근본적인 원리까지 파고드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우선 뇌과학자의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강아지의 꾹꾹이 반응, 단순히 귀엽다고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2024년에 고런 연구진이 발표한 fMRI 연구 결과에 따르면 깨어있는 강아지들의 옆구리를 자극했을 때 단순한 감각 피질뿐 아니라 운동 제어와 관련된 손해, 그리고 정서 처리와 연결될 수 있는 대상 피질까지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보기엔 단순한 애정 표현 같지만 강아지의 뇌에서는 훨씬 복잡하고 다층적인 신경활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는 단순히 감각 정보의 처리 단계를 넘어 감정과 운동 조절까지 아우르는 정교한 신경망이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정말 흥미로운 발견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지점이 있습니다. 겨우 22마리의 강아지를 대상으로 한 fMRI 연구로 일반화하기에는 표본이 너무 적지 않을까 하는 점인데요. 마치 숟가락으로 바다를 뜨려는 것처럼 꾹꾹이라는 단순한 행동 반응을 뇌 활동의 복잡성으로 포장하며 거창하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감각 피질을 넘어선 복합적 뇌 활동이라는 표현이 자칫 말장난처럼 들릴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저는 이 비평에 대해 오히려 반대되는 시각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표본이 크기 자체보다 꾹꾹이라는 단순한 행동에서 손해 및 대상피질 활성화라는 복합적인 뇌 활동을 발견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이것이 바로 과학적 탐색의 시작이죠. 복잡한 현상을 단순화해서 접근할 때 오히려 예상치 못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맞아요. 그 발견이 바로 새로운 연구의 씨앗이 되는 거니까요. 다음으로 심리학자의 통찰을 볼까요? 우리가 왜 알고도 행동을 바꾸지 못하는지에 대한 설명인데요. 바로 현상 유지 편향, 스테이터스 코 바이어스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미 익숙하고 편안한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 때문에 더 나은 대안이 있어도 변화를 시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죠. 2008년 스톡홀름 경제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투자자들이 기존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는 경향이 새롭게 최적화된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는 것보다 2배 이상 높았다고 해요. 이건 새로운 정보나 명확한 이득이 제시되어도 행동 변화를 더디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1차 비평에서는 지겹도록 들어온 이야기라거나 16년 전 연구를 들고 와서 현재를 설명하려는 시도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나왔죠. 사람은 원래 안 변한다는 식상한 결론을 편향이라는 그럴듯한 단어로 포장했을 뿐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역시 현상 유지 편향이라는 개념이 인간의 근본적인 심리 기제를 설명하는데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오래된 연구일수록 그 보편성과 신뢰성이 높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변화가 어렵다는 사실 자체를 편향이라는 명확한 용어로 정의하고 이를 통해 복잡한 의사결정 과정을 설명 가능한 틀로 제시하는 것이 심리학의 역할이죠. 이건 식상함이 아니라 근본적인 인간 행동 패턴에 대한 통찰이라고 봐야 합니다. 네,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겠네요. 그렇다면 경제학자의 이야기는 어떨까요? 오늘날 데이터 중심 경제에서 기업들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극복하고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강조한 70% 의사결정 원칙이 바로 이런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불완전한 정보 속에서도 신속하게 결정을 내림으로써 경쟁사보다 빠르게 시장을 선점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후발주자들의 진입 장벽을 높이는 전략이죠. 아마존이 2023년 기준 전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약 37.8%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압도적인 지위를 구축한 것도 고객 행동 데이터, 물류 효율성 데이터 등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의사결정과 사업 확장 덕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비평은 아마존의 성공이 데이터와 신속한 결정 덕분이라기보다는 거대한 자본력과 시장 독점적 지위를 활용한 결과에 가깝다는 것이었습니다. 불완전한 정보 속에서도 과감하고 빠른 의사결정이라는 말은 이미 압도적인 우위를 가진 자들이 후발주자들에게 던지는 허울 좋은 변명일 뿐이라는 날카로운 지적이었죠. 하지만 저는 이 역시 70% 의사결정 원칙이 아마존의 성공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물론 자본력과 독점적 지위도 중요하지만 불완전한 정보 속에서도 과감하고 빠른 의사결정이라는 원칙이 있었기에 그 자본과 지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데이터 우위를 선점하고 이를 자본화하는 능력은 이미 가진 것을 더 잘 쓰는 능력과 직결되는 성공 기업의 핵심 경영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주어진 환경에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마지막으로 미래학자의 통찰을 볼까요? 2036년에는 한국 직장인의 70%가 출근길에 개인 맞춤형 AI 비서로부터 15분 내외의 개인화된 학습 큐레이션을 제공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제프 베조스의 70% 정보로 의사결정권칙이 AI와 결합되어 개인의 잠재적 성장 가능성과 현재 업무 맥락을 분석하여 가장 효율적인 학습 경로를 제시하는 형태로 진화한 것입니다. 2035년 발표된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학습 설계 연구의 최신 결과물들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학습 성취도 향상 목표 달성률까지 제시한다고 하네요. 이 예측에 대해서는 SF 소설에나 나올 법한 허황된 예측이라거나 점쟁이가 별자리를 보고 미래를 점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혹평이 있었습니다.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공포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왔죠. 하지만 저는 미래학자의 예측은 미래 예측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학은 현재의 기술 발전 추세와 사회적 요구를 바탕으로 가능성 있는 미래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학문입니다.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학습 설계 연구라는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것은 오히려 새로운 연구 분야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는 공포 마케팅이 아니라 미래 변화에 대한 경고와 대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네, 미래에 대한 경고와 함께 대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우리 청취자분들께도 큰 울림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28세 대기업 사원분께서 월요일 아침부터 뇌과학이니 심리학이니 하는 이야기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결국 이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45세 사장님께서도 머리가 아프시다고 하셨지만 결국 이런 통찰들이 현재의 비즈니스 환경을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63세 은퇴 준비자분께서도 은퇴 후에도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삶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2036년 개인 맞춤형 AI 비서를 통해 제공될 학습 및 성장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지식 습득을 넘어 미래 업무 환경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기술 역량 습득의 속도를 현저히 늦추게 되어 여러분의 경력 발전과 직무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일상 속 작은 현상들 속에 숨겨진 복잡한 원리들을 이해하고 때로는 불편하더라도 변화를 선택하며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데이터와 직관, 과거와 미래, 그리고 인간의 본능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진화해야 합니다.